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사업 드론 프로젝트 팀장 고동희입니다. 저희는 연구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배운 지식과 기술들을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저희 프로젝트 목표를 발표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마지막으로 소감 및 Q&A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표. 저희는 사용자가 제어 가능한 드론을 만든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드론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분화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자.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 고도 유지 기능이 추가된 드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드론 개발을 할 때 사용한 보드는 코어텍스 M4 보드를 사용하였고요. 첫 번째 목표인 사용자가 조정 가능한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축 센서인 MTI3 센서와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는 조정기, 그리고 그 입력을 받는 리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인 고도 유지는 기압 센서인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압 센서와 그리고 GPS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내용인데요. 이건 센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한 표입니다. 우선 S버스는 조정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MTI3 센서는 드론의 자세 파악, 즉 드론의 각도나 현재 각속도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센서입니다. G163은 고도를 파악하는 센서이고요. GPS는 다들 알다시피 위치를 파악해주는 센서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센서 중에서 기압 센서를 제외하고 모든 센서들의 디코딩 알고리즘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디코딩 시퀀스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UART RX 인터럽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려고 하였지만 실시간으로 동작해야 되는 드론의 특성상 데이터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DMA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DMA란 다이렉트 메모리 어세스로 코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DMA로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버퍼에, 그다음 타이머 인터럽트로 0.001초마다 버퍼에서 한 패킷이 들어왔는지 검사를 하고 만약에 완성된 패킷이 있다면 다른 버퍼로 복사하여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센서 디코딩 알고리즘이었고, 그럼 이제 센서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PS 센서인데요. GPS 센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패킷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POS-LLH 패킷과 VEL-NED 패킷을 사용하였습니다. POS-LLH 패킷은 위도와 경도, 고도 등을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패킷이고, VEL-NED 패킷은 기체의 속도나 방향 등을 상태를 알려주는 패킷입니다. 패킷의 구조로는 패킷의 시작을 알려주는 헤더 바이트 2바이트와 이 패킷이 무슨 역할을 하는 패킷인지 알려주는 클래스와 아이디,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페이로드, 그리고 이 페이로드의 길이를 알려주는 렌스 바이트, 그다음에 이 최종적으로 패킷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는 체크성 바이트가 있습니다. 패킷들마다 길이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패킷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정기의 데이터를 받고 분석하기 위한 작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이름은 S버스입니다. 조정기에서 리시버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프로세스가 S버스 프로토콜에 맞춰 디코딩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듯이 이게 로우 데이터고요. S버스 데이터의 모양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데이터는 0과 1이 반전된 상태로 전송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인버터가 이를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나온 로우 데이터를 S버스 프로토콜에 맞춰 디코딩하여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352에서 1696 사이 값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반으로 4개의 모터를 돌리는 PWM 시그널을 생성하였습니다. 저희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서 파형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MTI 센서인데요. MTI 센서는 위에서 말했듯이 구축 센서로 현재 드론의 각도 등을 알려주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의 패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4바이트가 헤더 바이트이며 그 뒤로 데이터가 수신됩니다. MTI 센서에서 받아오는 값은 드론 제어에 필요한 오일러 값과 가속도 값, 그리고 고도 제어에 필요한 가속도 값을 받아왔습니다. 드론 제어에 필요한 센서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자세 제어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자세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PID 제어기라는 것이 필요한데, PID 제어기란
대상의 출력값과 원하는 설정값을 비교하여 오차값을 추출하고 제어에 필요한 제어값을 계산하는 제어기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은 조정기에서 우측으로 15도 기울여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센서에서는 현재 우측으로 10도 정도 기울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PID 제어기를 통해서 우측으로 5도만큼 기울여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PID 제어기의 다이아그램인데요. 방금 말했듯이 S버스에서 커맨드가 입력되고 그다음 센서에서 받아온 값으로 오차값을 알아낸 후에 비례항인 P항과 적분항인 I항 그리고 미분항인 D항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값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P항은 비례항으로 오차값에 비례하여 출력값이 변하고 I항은 적분항으로 편차를 더해서 더 빠르게 편차를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D항은 미분항으로 값이 갑자기 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이 각각의 항마다 개인값이라고 있는데 이 개인값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PID 제어기를 통한 자세 제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체의 롤 피치 요 측에 대한 각각의 PID 제어기를 거친 출력값과 기체의 상승 하강에 해당하는 수신기의 스로틀 값을 융합하여 모터 위치에 따른 차별된 모터 값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된 값을 PWM 값으로 변환하여 각각의 채널에 넣어줘서 실제로 4개 모터에 차별된 제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체의 롤 피치 요 축은 왼쪽 이미지와 같습니다. 만약 롤 축이 플러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기울여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터 2와 모터 3의 출력값을 올려주고 모터 1과 모터 4의 출력값을 감소시켜서 기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롤 피치 요 세 축의 PID 제어기를 거친 출력값에 따라 모터마다 출력의 비중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목표인 드론 사용자가 조정 가능한 드론 제어는 끝이 났고요. 다음 고도 유지를 사용하기 위한 고도 센서입니다. 고도 센서는 기압과 온도를 가지고 고도를 측정하기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소식을 이용해서 현재 기압을 고도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센서는 20cm 정도의 오차가 있었고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고자 칼만 필터를 사용하였는데요. 칼만 필터란 값을 예측해내는 데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필터입니다. 저희는 칼만 필터로 고도 값의 노이즈를 줄이고 Z축의 속도를 알아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이 칼만 필터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인데요. 예측 부분에서 이전의 상태값과 가속도 값으로 현재 상태값을 예측해냅니다. 그리고 추정 부분에서 예측값과 측정값 중에서 무엇을 더 신뢰할지 정하는 칼만 이득값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추정된 값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이즈가 제거된 고도값과 Z축의 속도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속도 값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MTI로부터 오는 가속도 값은 중력 가속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CM을 사용하여 중력 가속도를 제거하였습니다. DCM이란 다이렉션 코사인 매트릭스로 좌표를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벡터 P를 A 좌표계에서 B 좌표계로 변환한다고 할 때 오른쪽에 있는 DCM을 사용하여 변환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력 가속도가 포함되어 있는 좌표계에서의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NEG 좌표계의 가속도로 변환하는 DCM을 사용하여 가속도 값을 추출해 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노이즈가 제거된 고도값과 그리고 Z축으로의 속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를 유지하는 제어 방법입니다. 조정기에서 들어온 값을 속도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352에서 1696의 값이 들어오는데 이를 마이너스 30m/s에서 플러스 30m/s의 속도로 변환을 한 후에 조정기에서 온 속도를 설정값으로 두고 칼만 필터를 통해 얻은 Z축의 속도를 출력값으로 두어 PID 제어기를 이용해 고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론 유지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했고요. 여기까지 드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향후 발전 방향인데요. 지금은 고도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위치를 유지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GPS 값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를 구현한 후에 드론의 고도와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구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홈으로 돌아오는 기능을 구현해서 드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현재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이것이 다 완료된다면 GPS 기반 자율주행 드론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다음 소감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교육부터 시작해서 처음 사용해보는 많은 기법들과 기술들을 배우면서 제가 아는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중간에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선배들과 멘토분들께 질문해서 잘 헤쳐나갔고, 난간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또 이렇게 풍부한 지원을 받으며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깨달아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많이 도와준 선배님과 선생님,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는 것을 해결해주시는 멘토님 덕분에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1학년입니다. 저희 팀원은 이제 김유정, 홍순찬, 노시연, 최소영, 김영환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사실 2학년 선배들을 도와서 같이 드론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멘토님과의 이제 여러 미팅 끝에 저희가 이제 기본 지식과 경험들이 부족하여 같이 진행하기에는 이제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드론 프로젝트 대신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는 우선 드론을 진행하기 위해 기본적인 제어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드론과 가장 비슷한 밸런싱 봇을 만듦으로써 드론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나중에 드론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단 저희 준비 과정으로는 다양한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2학년 선배들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제 매 주마다 PWM, 타이머 인서트, 유어트, 구조책 등등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선배들께서 매주 숙제 내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역할 분배입니다. 우선 PWM은 최소영 학생이 맡았고요. 그 다음은 커맨드는 홍순찬 학생과 김유정 학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MPU650이라는 센서는 노시연 학생과 김영환 학생이 맡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규칙과 툴을 정했는데요. 저희는 우선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타보다는 툴을 통해서 각자 공부한 것을 그날 올려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멘토와 멘티가 되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개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세 개의 부품이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우선 보드는 이제 STM32 보드를 사용하였고요. 모터는 디어드 모터, 그리고 기울기 센서는 MPU650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개발하기에 앞서 4가지 부분을 정했습니다. 우선 DMA를 이용한 유어트 통신, 그 다음 명령어 처리, 즉 명령어를 받으면 모터 PWM 지원을 하여서 모터가 돌아가게 하였고요. 그 다음은 I2C 이용해서 센서를 처리하고 마지막으로는 PID 제어로 이제 밸런싱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컸던 3가지 어려움은 바로 일단 암 사용이 미숙함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부터 툴, 개발 환경 모든 것이 다 어려웠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DMA를 모든 이제 부분에 적용하였는데요. DMA조차 제가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 또한 센서 값이 있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어려움을 멘토링을 통해서 극복하였습니다. 우선 정우현 멘토님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세부 계획과 목표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같이 잡아주면서 이제 저희도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직접 드론을 갖고 오셔서 실습을 보여주시는 등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또한 이제 3학년 선배들께서 저희 옆에서 맨날 붙어 있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같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시연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저희의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밸런싱 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어 지식들과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이 밸런시법과 드론은 제어하는 방법부터 코드 모든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드론을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내년에 드론을 제어하면서 조금 더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1학년 대표인 노시안 학생의 소감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감을 맡게 된 노시현입니다. 예전에 공부를 할 때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이 들면 금세 포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밸런싱 로봇 개발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스스로 저희 모르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처음으로 제가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밸런싱 로봇을 공부하면서 예전보다 드론 제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서 2학년 때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꼭 드론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끝까지 진행해준 팀원들께 고맙고 모르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신 정무영 멘토님과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